어둠 속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강민재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마을 어귀에서 터진 그 소리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분노가 담긴 돌멩이가 한옥 창문에 부딪힌 소리였다. 민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사라졌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결의로 뛰었다. 내일 그는 이 마을에서 최초로 공개적인 게이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를 그리고 그의 사랑을 파괴하려 했다. 민재는 한옥마루에 앉아 손에 든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웃고 있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지만 민재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순간부터 마을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그들의 실망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름은 응우엔 탄이었다. 응우엔 탄은 5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왔다.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민재와 처음 만났다. 민재는 마을의 유일한 도서관 사서로 낡은 책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일을 했다. 탄은 매일 밤 도서관에 들러 한국어를 공부했고 민재는 그의 열정에 끌렸다. 탄의 눈은 늘 진심으로 빛났다. 그는 민재에게 베트남의 바다와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재는 그에게 한국의 시골 풍경과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사랑은 쉽지 않았다. 마을은 보수적이었다. 민재와 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은 소문이 되었고 소문은 비난으로 바뀌었다. 저런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겠다고. 마을 망신이야. 익명의 편지들이 민재의 집 앞에 쌓였다. 그중 가장 아픈 문장은 너희 결혼식은 장례식이나 다름없다였다.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하지만 탄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재, 우리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 결혼식 준비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민재와 탄은 마을 외곽의 오래된 한옥을 빌려 조용히 의식을 준비했다. 초대장은 소수의 친구들과 탄의 공장 동료들에게만 보냈다. 민재의 부모님은 초대 명단에 없었지만 민재는 어머니가 몰래 결혼식에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는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민재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이 진심이었기를 바랐다. 결혼식 전날 밤 민재는 탄과 함께 한옥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민재가 속삭였다. 탄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그 순간 또 한 번 돌멩이가 담을 넘어 날아왔다. 민재는 몸을 숙였고 탄은 그를 보호하듯 끌어안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결혼식 장소는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꾸며졌다. 한옥 마당에는 하얀 천막이 세워졌고 작은 꽃다발들이 테이블을 장식했다. 민재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민재 옆에 섰다. 너무 멋져. 탄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도.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부는 호기심으로, 일부는 축하의 마음으로 왔다. 하지만 민재는 군중 속에서 낯선 얼굴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민재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우리 사랑은 그들의 증오보다 강해. 의식이 시작되었다. 민재와 탄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당 중앙에 섰다. 사회자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이건 부끄러운 짓이야. 돌멩이 하나가 다시 날아왔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대신 탄의 공장 동료인 수준이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누가 감히 방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의 외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앞으로 나와 민재와 탄을 응원했다.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마을에서 외로웠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탄이 있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혼식은 계속되었다. 민재와 탄은 서로에게 맹세를 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너와 함께할게. 그 순간 민재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재의 심장은 벅차올랐다. 그는 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용기, 그리고 마을의 변화를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은 계속되었다. 민재와 탄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맹세를 마무리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민재가 말했다. 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도. 민재. 영원히. 그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여전히 비웃음과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애썼다. 그는 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마을의 몇몇 주민들은 음식을 나누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수지는 민재와 탄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녀가 말했다. 민재는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옥 구석에 서서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강민재. 너 때문에 마을이 망신당했어.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마을의 유주 중 한 명인 최영호였다. 50대 중반의 그는 마을 회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뒤에는 몇몇 젊은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적대적이었다. 민재는 침착하려 애썼다. 최 아저씨. 저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걸 망신이라 하시는 겁니까? 최영호는 코웃음을 쳤다. 사랑. 이건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거야. 너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겠다고. 그의 말은 군중 속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타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민재. 대답할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저씨. 사랑은 질서를 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최영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다. 너희 결혼식은 이 마을의 장례식이나 다름없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최영호.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행복한 게 마을의 망신이라면? 그 망신은 내가 감당할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재가 어릴 때 내가 늘 말했지.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지금 내 아들은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그 순간 최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을의 편견은 깊었고 그들의 결혼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피로연이 끝난 후 민재와 타는 한옥 마당에 다시 앉았다. 오늘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간 거지. 탄이 물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최영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을의 반대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었다. 그는 탄을 바라보았다. 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우린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도서관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도서관 문 앞에는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이 마을을 떠나라.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 그때 탄이 나타났다. 민재. 혼자 하지 마. 내가 도울게. 그들은 함께 낙서를 지웠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들을 이 마을에서 몰아내려 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다. 최영호가 주최한 회의였다. 그는 민재와 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이 마을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진과 몇몇 젊은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다. 전통은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 외쳤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탄과 함께 이 싸움에 맞서야 했다. 민재는 도서관에서 마을의 역사책을 뒤졌다. 그는 이 마을이 과거에도 변화를 받아들였던 순간들을 찾고 싶었다. 오래된 기록 속에서 그는 마을이 외부인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포용했던 이야기를 발견했다. 민재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우리 마을은 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그 변화의 일부입니다. 그의 편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되었다. 어떤 이들은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찢어버렸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탄과 함께 마을 광장에서 공개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우리를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인간으로 봐주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재와 탄은 나무 아래 서서 마을 사람들과 마주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쥐고 있었다. 그는 준비한 말을 시작했다. 저희는 이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하고, 일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힘을 얻었다. 탄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다. 하지만 광장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영우와 그의 지지자들은 앞줄에 서서 민재를 노려보았다. 너희가 원하는 건 이 마을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야. 한 남자가 소리쳤다. 군중 속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렸다. 가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민재가 대답했다. 우린 이 마을의 일부입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 말이 맞아요. 마을의 노인 박 할머니였다. 80세가 넘은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 마을은 늘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내가 젊을 때 여자들은 투표도 못했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도 바뀌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박 할머니의 말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최영호는 입을 다물었고 그의 지지자들도 조용해졌다.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박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재와 타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수지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민재와 탄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마을의 편견을 바꾸려 노력했다. 하지만 최영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마을 회관에서 비밀 모임을 열어 민재와 탄을 마을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그 소식을 수진에게 전해들었다. 그들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 수진이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탄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우린 계속 싸워야 할까? 아니면 떠날까? 민재의 목소리는 갈등으로 떨렸다. 탄은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민재. 여긴 너희 마을이야. 우리가 왜 떠나야 해? 여기가 우리 집이야. 탄의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도서관에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는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을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전시회 준비는 힘들었지만 탄과 수진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도왔다. 그들은 오래된 사진과 기록을 모아 전시 공간을 꾸몄다. 전시회 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민재는 긴장한 채로 사람들에게 전시를 설명했다. 이 마을은 늘 새로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민재는 희망을 느꼈다. 변화는 느리지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와 탄은 한옥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좀 나아진 것 같지? 민재가 물었다. 탄은 웃으며 말했다. 응.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또 한 번 돌멩이가 담을 넘어 날아왔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며칠 후 최영호의 계획이 드러났다. 그는 마을의 주요 인사들을 모아 민재와 탄의 도서관 운영을 중단시키려 했다. 저런 사람들이 마을의 지식을 다루게 둘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도서관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탄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 서한을 썼다. 도서관은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저희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이 마을의 가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의 서한은 마을 곳곳에 배포되었다. 수진과 젊은이들은 서한을 공유하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최영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민재와 탄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회의 날, 민재와 탄은 당당히 회의장에 들어갔다. 최영호는 그들을 보며 비웃었다. 여기서 뭘 하겠다고?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린 우리 자리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탄은 그의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뜨거웠다. 최영호의 지지자들은 민재와 탄을 비난했지만 박 할머니와 수진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변호했다. 민재는 회의장에서 말했다. 저희는 이 마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몇몇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을 회의는 혼란 속에서 끝났다. 최영호는 민재와 탄의 도서관 운영을 중단시키는 안건을 밀어붙였지만 박 할머니와 수진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재는 회의장을 나오며 가슴이 무거웠다. 그는 탄의 손을 잡고 한옥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민재가 물었다. 탄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어. 다음 날. 민재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다양성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 행사는 마을의 다양한 문화를 축하하며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될 터였다. 수진은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 마을도 변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민재는 그녀의 낙관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다. 행사 준비는 쉽지 않았다. 최영호와 그의 지지자들은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 도서관 앞에는 또다시 낙서가 나타났다. 너희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민재는 낙서를 지우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탄과 함께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했다.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 도시에서 온 젊은 예술가들, 그리고 마을의 노인들까지. 다양성의 날 행사 당일, 마을 광장은 색색의 깃발로 장식되었다. 민재와 탄은 무대에 올라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마을은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박 할머니는 무대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걸 볼 날이 올 줄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행사 중간, 최영호와 그의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소리쳤다. 이 마을은 너희 같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 군중은 술렁였다. 민재는 무대 위에서 침착하려 애썼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는 누구를 배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마을의 젊은이들 중 한 명인 지훈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최영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게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살고 싶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지훈의 용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훈아. 지훈의 고백은 마을의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은 충격을 받았고 몇몇은 지훈을 응원했다. 최영호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마을의 전통을 망치는 짓이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었다. 박 할머니가 다시 나섰다. 전통은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포용하는 거지.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민재와 탄, 그리고 지훈에게 다가가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민재는 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그날 밤 도서관에 불이 났다. 민재는 연기 냄새에 잠에서 깼다. 그는 탄과 함께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불길은 이미 건물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민재는 망연자실 서 있었다. 이건 누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탄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 우리가 다시 세울 거야. 포기하지 마.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도서관의 절반을 태웠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다. 몇몇은 민재를 위로했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폐허가 된 도서관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최영호를 떠올렸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는 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겨낼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도서관 재건을 위해 모였다. 수진과 지훈, 그리고 박 할머니가 앞장섰다. 이 도서관은 우리 마을의 심장이야. 박 할머니가 말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탄의 손을 잡고 다짐했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 며칠 후 민재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너희는 이 마을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탄에게 말했다. 우린 더 강해져야 해. 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민재와 탄은 도서관 재건을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건물을 복구했다. 하지만 최영호의 반대는 여전히 강했다. 그는 마을의 자금을 동원해 재건을 막으려 했다. 민재는 그를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도서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를 막는 건 우리 마을의 미래를 막는 겁니다.
그의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재와 탄을 지지했다. 하지만 최영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마을의 토지 소유주들과 연합해 민재와 탄의 한옥을 압류하려 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탄과 함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민재와 탄은 한옥 마당에 앉아 있었다. 최영호의 압류 위협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으려 했다. 민재는 손에 든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 집은 부모님이 물려준 거야. 여기서 쫓겨나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집은 건물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집이야. 민재는 탄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준비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해. 민재가 말했다. 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어. 공개회의 날. 마을 광장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재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저희는 이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탄은 그의 곁에서 지지하는 미소를 지었다. 최영호는 반박했다. 이 마을은 전통을 지켜야 해. 너희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힘을 잃었다. 박 할머니가 다시 나섰다. 최영호. 네가 말하는 전통은 사람을 배제하는 거야. 이 마을은 모두를 위한 곳이야. 수진과 지훈도 나섰다. 우리는 민재와 탄을 지지합니다. 수진이 말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의 일부예요. 지훈은 덧붙였다. 저도 이 마을에서 당당히 살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군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가 군중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그녀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늘 말했지.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회의는 민재와 탄의 승리로 끝났다. 마을 사람들은 압류 계획을 반대했고 최영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탄과 함께 도서관 재건을 계속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복구했고 새로운 책들을 채웠다. 도서관은 다시 문을 열었다. 민재는 개관식에서 말했다. 이 도서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탄은 그의 곁에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날 밤
또 한 번 위협이 찾아왔다. 민재와 탄의 한옥 앞에 불타는 횃불이 던져졌다. 민재는 불을 끄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는 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계속 싸워야 해. 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어. 며칠 후 민재는 익명의 편지를 또 받았다. 너희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해. 하지만 이번엔 편지 뒤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민재, 탄, 힘내세요.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민재는 그 메모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았다. 마을은 변하고 있었다. 민재와 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서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할머니는 그들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너희가 이 마을의 미래야. 그녀가 말했다. 최영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하나둘 떠났고 그는 마을에서 영향력을 잃었다. 민재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영호가 언젠가 변할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민재가 탄에게 말했다. 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도 변했으니까. 민재와 탄은 도서관에서 작은 결혼 기념 파티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을 축하했다. 어머니는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민재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탄과 함께 케이크를 잘랐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민재는 이 마을이 진정으로 자신의 집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탄은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야. 도서관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민재와 탄은 매주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 도시에서 온 예술가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까지.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마을은 더 나아질 거야. 그가 탄에게 말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영호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마을 외곽의 공장주들과 연합해 민재와 탄의 도서관을 폐쇄하려 했다. 저런 사람들이 마을의 중심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탄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진과 지우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도서관은 우리 마을의 심장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박 할머니도 나섰다. 그녀는 마을의 노인들을 모아 최영호의 계획을 반대했다.
이 마을은 배움이 필요한 곳이야? 도서관을 없애는 건 우리 미래를 없애는 거야. 민재는 마을 광장에서 마지막 연설을 준비했다. 그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를 지키는 건 우리 마을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타는 그의 곁에서 지지하는 미소를 지었다.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은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최영호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민재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영호가 언젠가 자신의 편견을 돌아볼 것이라 믿었다. 도서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재와 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책을 읽어주고 토론을 열었다. 아이들은 민재와 탄을 좋아했다. 민재 선생님. 탄 선생님은 언제 결혼했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사랑해서 결혼했단다. 그리고 지금도 서로를 사랑해. 그날 밤. 민재와 탄은 한옥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민재가 말했다. 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며칠 후. 민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최영호가 도서관에 찾아왔다. 그는 민재와 탄 앞에 서서 머뭇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말했다. 너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민재는 놀랐다. 그는 최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최영호의 사과는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민재와 탄을 더 이상 낯선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의 일부가 되었다. 도서관은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고, 민재와 탄은 그 중심에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이제 민재와 탄의 집에 자주 들렀다.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녀가 말했다.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해졌다. 민재와 탄은 도서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해 책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 마을의 모든 이야기가 소중해. 민재가 말했다. 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도 그 일부야.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책을 만들었다. 그 책에는 민재와 탄의 사랑 이야기, 박할머니의 지혜, 수진의 용기, 지훈의 고백, 그리고 최영호의 변화가 담겨 있었다. 책은 도서관의 중앙에 놓였다. 민재는 그 책을 펼치며 말했다. 이건 우리 마을의 미래야. 책이 완성된 날, 마을 광장은 축제로 가득 찼다.
민재와 타는 도서관 앞에서 책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책을 손에 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읽었다. 박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 마을은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랑에서 시작됐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민재는 무대에 올라탄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정으로 떨렸다. 타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이 마을을 바꿨어. 행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어머니가 군중 속에서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탄에게 다가가 말했다. 탄. 우리 민재를 잘 부탁해. 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그럴게요. 어머니. 최영호도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민재와 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함께 더 나은 마을을 만들어가요. 최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와 탄은 한옥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민재가 말했다. 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꿈이 아니야. 민재. 이건 우리가 만든 현실이야.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며칠 후. 민재와 타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사랑과 다양성에 대한 수업을 열었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질문했다. 민재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랑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란다.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마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민재와 탄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고, 다른 마을에서도 그들을 초대해 강연을 부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사랑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재가 말했다. 그저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타는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한옥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수지는 도서관의 새로운 사서가 되었고, 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나누며 마을의 젊은이들을 이끌었다. 박할머니는 여전히 도서관에 들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가을날, 민재와 타는 결혼 1주년을 기념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축하하며 함께 웃고 춤췄다. 어머니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다면? 더 일찍 너를 응원했을 거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파티가 끝난 후
민재와 타는 한옥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 모든 걸 해냈어. 민재가 말했다. 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야. 그들은 서로에게 키스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을의 장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마을은 그들의 사랑으로 더 따뜻해졌고 더 강해졌다. 민재와 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바꾼 희망과 용기의 이야기였다.